자, 이어서 코로나19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새로 발생한 확진자는 103명. 이틀 만에 다시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보건소, 학교, 직장, 다양한 곳에서 새로운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주말 헬로윈 데이가 대규모 집단 감염의 기폭제가 될 수 있어서 방역 당국이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일부 클럽들은 자진해서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보건소. 철문이 반쯤 내려진 건물에는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행정 담당 직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자 서대문구 보건소는 업무를 중단하고 전 직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선별주류로서 근무하는 분들은 따로 이렇게 별도로 뽑아갖고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거라 선별주류로서는 근무 안 하신 게 맞고. 경기 성남의 한 중학교에서는 첫 확진 판정을 받았던 학생의 친구 등 7명이 추가 감염됐고 경기 포천시 초등학교 관련 확진자도 모두 1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 주변 학교하고 그런 학원들이 있어요. 12개 교가 있는데 거기도 다 원격으로 하기로 저희하고 다 말해서. 용인 골프 모임 관련 확진자도 42명으로 늘어나는 등 소규모 집단 감염이 확산되면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3명, 다시 세 자릿수가 됐습니다. 연일 100명 안팎으로 오르내리는 불안한 상황. 방역 당국은 이번 주말 헬로윈데이 방역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밀접한 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만큼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무척 큰 상황입니다. 가급적 그날 모임은 자제하여 주시기를. 이태원발 집단 감염을 겪었던 서울시는 방문객이 지나가면 소독액이 자동 분사되는 방역 게이트를 주요 골목마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유흥업소에 전담 공무원을 2명씩 배치하고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경고가 잇따르자 일부 클럽은 아예 다음 달 3일까지 자체적으로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할로윈 정부에서 뭐 그러는데 닫아야죠. 11월 3일까지 일단 좀 주의를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획일적인 강제 조치보다는 위험도에 따른 정밀한 대응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이번 주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자, 요즘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버튼엔 향균 필름이 식당이나 카페 갈 땐 QR코드 찍는 게 일상이 됐죠. 자, 그런데 이런 달라진 일상이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여 년 전 양쪽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된 윤동만 씨는 매주 장애인 복지관을 찾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합창단 연습에 각종 문화체육 프로그램까지. 장애 때문에 맘 편히 갈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은 처지에 이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몇 달이나 문을 닫더니 최근 다시 개장하고서는 입구에서 발길을 돌린 적이 많습니다. 복지관에 들어가려면 우선 QR코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시각장애인 전용 폰으로 몇 번을 시도해보지만 음성 지원만으로는 코드 발급이 어려워 결국 포기하고 맙니다. 실질적으로 혼자서는 돌아오기가 힘들지. 물건을 찝을 수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발길을 돌려 근처 상가에 들어간 윤 씨. 이번엔 승강기 안에서 혼자 어쩔 줄을 모릅니다. 코로나 이후 방역을 위해 이처럼 엘리베이터에는 향균 필름이 붙은 곳이 많아졌는데요. 하지만 이 두터운 향균 필름 탓에 시각장애인들은 오히려 점자를 읽기 더 어려워졌습니다. 점자가 이중으로 잡혀 보여요, 일단은. 그래서 물렁물렁 좀 잘 들어가고 잡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안마사로 일하는 시각장애인들은 코로나로 손님이 끊기면서 수입도 3분의 1 넘게 줄었습니다. 당장 생계도 어려워졌지만 사람들과의 접촉이 줄어 외로운 게 무엇보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안마도 안마지만은 사람들하고 접촉도 안 되지. 그냥 혼자 있으면 너무 힘들었잖아요. 대화할 사람도 없으면. 전국의 시각장애인은 모두 25만여 명. 장애인을 위한 코로나 대응 매뉴얼마저도 음성이나 점자 서비스는 부실해 어디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합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대학 입시를 치르고 있는 수험생들, 누구보다 마음을 졸이고 있을 텐데요. 특히 수시 전형을 진행해야 하는 대학들은 화상 면접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방역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 강의실, 한 수험생이 대형 TV 앞에 서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 장면은 바로 옆 강의실 TV 모니터로 중계되고 가번호 6번입니다. 면접관들은 이 모니터를 통해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방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미리 예방 차원에서 좀 확실하게 해서 아이들 심리적으로 조금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수험생들을 아예 학교로 부르지 않고 동영상으로 면접을 보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자기소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 문제를 사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한 뒤 수험생이 답변 영상을 촬영해 제출하면 면접관들이 평가를 하는 비대면 면접 방식입니다.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할 수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학생들이 준비해서 저희는 그걸 보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살짝 아쉽기는 합니다. 불가피하게 대면 면접을 봐야 하는 예체능학과에선 방역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야외에 있는 별도 대기 장소에서 머무르다 3중의 발열 확인을 거치고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면접장 입장이 가능합니다. 코로나라는 게 만에 하나가 그게 퍼져나가잖아요. 제주도부터 해서 뭐 부산, 광주 전국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앞으로 한 달간 많게는 6개 대학을 옮겨 다니며 수시 면접을 봐야 하는 수험생들로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에서 면접을 보러 오는 애들이 같이 모이고 있고 이제 언제 비말이 튈지 모르고 감염의 위험성도 좀 있고 아직 일정이 남았다 보니까 그걸 수행하는 데 좀 부담감이 있긴 해요. 교육부는 철저한 방역과 함께 코로나19로 격리 상태에 있는 수험생들도 수시 전형을 치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대학 측에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